지금의 일본이 유니클로를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준 거야. 일본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였으면 유니클로는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유니클로에 가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박가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일본 기업 얘기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유니클로 일본에서는 어때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본 기업이라고 하면 유니클로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느새부턴가 이제 일본을 대표하게 된 이 브랜드가 이 유니클로인데 예. 유니클로가 대한민국에서도 장사를 하고는 있죠. 그런데 정말로 어찌 보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예, 실제로 유니클로의 상징과도 같았던 유니클로 명동점 이 저번에 사라진 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내에서 유니클로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요새는 또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국에서 보도되는 유니클로에 관련 뉴스와 더불어서 타이틀이 뭡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유니클로에 가는 이유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유니클로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일본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예. 사실은 예전에 유니클로에 가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좋은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예. 예. 일본에서는 좀 갈립니다. 유니클로에 대해서는. 예. 왜냐면 유니클로가 연관 검색어가 블랙 기업, 흔히 말하는 악덕 기업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은 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위에 있는 브랜드 가게에서 옷 많이 사십니까? 예, 속칭 스파 브랜드라고 말을 하죠. 뭐 자라, 유니클로, 갭, H&M. 다른 건 다 뭐 미국 기업, 유럽 기업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죠. 바로 이 유니클로만이 일본 기업이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파 브랜드가 지금은 유니클로가 됐어요. 그러네. 정말 옛날에는 이런 거 예상도 못 됐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니바레. 아, 그거 유니클로지?ปุ๊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는 패션에 문외한이구나. 관심이 없구나.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유니클로니? 쪽팔린다 얘야. 옛날에는 유니클로를 입어? 왜 입어? 그런 이미지였어요. 패션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입는 옷이 유니클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작년 5월 30일 기준에 그 유니클로의 업계의 포지션이네요. 세계 주요 의류 제조 소매업가의 비교인데 세계 1등 브랜드가 자라입니다. 매출만으로는. 그렇구나. 네, 3.5조 엔이니까 우리나라 35조 정도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H&M이 24조, 그 다음에 유니클로, 패스 리테일링이 21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출만 딱 봤을 때 자라, H&M, 유니클로가 거의 3파전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니클로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2011년 3월 24일 파이낸셜 뉴스네요. 종로, 명동, 강남, 홍대 유니클로 줄폐업, 굳어진 불매운동. 유니클로 불매운동 이후 매장 46개를 정리했다.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온 걸로 압니다. 유니클로 한국 내에서. 그랬던 유니클로가 요새는 또 한국경제 2023년 5월 4일 뉴스네요. 최근 기사입니다. 아울렛이 생긴 줄 알았어요. 오픈 첫날 주차장은 가득 채웠다 현장이라 가지고 경주에 유니클로가 이제 하나 새로 오픈했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 오. 이래가지고 이것도 좀 나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경주. 유니클로 경주에서 한글로 있잖아요. 경주에 그 뭐냐 황리단길인가? 와 이쁘다. 그 분위기에 좀 맞춰가지고 유니클로에 이렇게 점포를 냈다 이러더라고요. 와 좋네요. 뭔가 일본 브랜드긴 한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어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있잖아요.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 게 좀 보이기도 하네요. 당장 이런 유니클로가 아까 뭐 불매운동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짜잔. 뉴시스네요. 올해 4월 5일 기사입니다. 유니클로 작년 국내 스파 시장 1위 차지. 오. 대한민국에 아까 그 있잖아요. 자라, 뭐 H&M,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유명 스파 브랜드는 뭡니까? 탑10 보다 위에 있는 게 유니클로입니다. 매출상으로는요. 주춤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게 현 주소겠네요. 당장에 뭐 유니클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물어보면은 아마 각양각색의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예전보다 유니클로가 지금 가격이 좀 비싸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예 그러네. 가성비, 특히 옷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 대 품질이란 말을 많이 쓰죠. 타 스파 브랜드를 아마 압도하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유니클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예, 이게 유니클로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일본 사람들에게 유니클로 가면은 어떤 거 사세요? 이런 거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 당장 이게 작년 8월 달에 일본 마케팅 업체가 조사한 내용인데 전체 세대별 유니클로 구매 상품 장르 이러면은 1등
히트텍입니다. 20대도 히트텍, 30대도 히트텍, 40대도 히트, 50대, 60대 다 히트텍.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유니클로 히트텍을 겨울 지내시는데 아마 한 장 정도 갖고 계신 분은 무조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번은 뭐야 되냐면 에어리즘입니다. 여름에 입는 거. 히트텍이 이제 있잖아 겨울철에 따뜻하게 안에 내복으로 입는다면은 에어리즘은 여름에 더울 때 입고 있으면 뭐 땀도 빨리 이제 확 날아가고 시원시원하다 이래가지고 입는 게 아마 에어리즘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유니클로 하면 떠올리는 이 히트텍이라든지 에어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 토레이, 한국에서는 도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유니클로를 만든 회사가 이 도레이입니다. 이 회사가 뭐 어떤 기업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1분 만에 알 수 있는 도레이. 이 도레이는 뭐의 준말이냐면은 토요레이용, 동양레이온의 준말입니다. 예, 섬유회사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핫하잖아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여러 가지 소재 중에 분리막이라는 소재, 영어로 하면 세퍼레이터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도 이 도레이가 만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 뭐 소재 분야, 화학 분야, 그 다음에 일반 섬유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큰 기업입니다. 당장에 도레이가 매출이 2조 2천억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22조 정도 매출을 갖고 있는 소재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레이가 무슨 유니클로에 있는데 왜 나와? 라고 했을 때, 예, 도레이랑 유니클로의 파트너십이죠. 이게 지금의 유니클로를 만들어낸 파트너십입니다. 정말 그렇죠. 히트텍, 도레이가 만든 겁니다. 에어리즘, 도레이가 만든 겁니다. 오. 그 다음에 울트라 라이트 다운이라 해가지고 이거 유명해요? 파카인데 가벼운 파카 있죠, 유니클로. 다운 재킷인데 그 지금까지 거랑 다르게 가볍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왜 유니클로 사요? 라고 하면 기능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반이 다 도레. 그러니까 다른 스파 메이커 파는 옷보다는 좀 다른 거죠. 나름 일본을 대표하는 소재 기업이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예전에 2000년대에 유니클로 회장이랑 도레이 회장이랑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섬유 메이커 입장에서 좋은 섬유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시장에 낸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까지 가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중간 마진 퍼가요, 유통 퍼가요, 도매 퍼가요 부터 이래가지고 가격에 흔히 말하는 펌핑이 많이 된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점점점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시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도레이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니클로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유니클로는 기업 목표 하나예요. 가격을 싸게 물량을 공급하고 싶다가 유니클로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레이랑 어떻게 봅니까? 내용이 좀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간 유통상 없이 도레이가 만들어서 유니클로가 판다라는 공식을 2000년대에 성립을 시킨 겁니다. 이게 유니클로의 어찌 보면 장점이기도 한 부분 중에 하나죠. 반대말 하면은 도레이도 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익이 적단 말이에요. 유니클로에게는. 이익이 적은 대신에 본인들의 브랜드는 기능성이고 겨울철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옷을 판다라는 이미지를 씌워주잖아. 이게 좀 컸던 겁니다. 그럼 뭐 이런 기능성 이런 옷뿐만이야. 물론 이것도 있는데 일본에서 유니클로를 정리를 할 때 하나 더 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유니클로는 살 게 없어도 가는 곳입니다. 유니클로는 여러분 일본 내에서 하나 다른 기업이랑 원래 경쟁을 했었어요. 어디? 이거요. 이 브랜드 아십니까? 일본 교토 지역을 대표하는 와코르라는 회사입니다. 여자한테 속옷이라고 하면 최고 와골이죠. 사고 싶은데 비싸요 정말. 일본에서 특집을 했어요. 일본 방송사에서. 유니클로랑 와코르의 라이벌 대결. 유니클로랑 와코르가 왜 라이벌이 돼? 유니클로는 옷 회사고 와코르는 속옷 회사인데 유니클로 한국에서 가신 분들 중에 혹시 여성분들 속옷 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유니클로 속옷이 여러분 기능성 속옷이라 해가지고 여성 속옷 중에 브래지어가 와이어가 들어간 철사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분들이 이게 하고 있으면 좀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클로는 그거 없이 와이어 빼고 그냥 모양을 잡아주는 좀 편한 속옷 있잖아요. 이거를 좀 일본에서 전면적으로 많이 내세웠던 거예요. 예. 즉 뭐다? 내복, 그 다음 티셔츠는 겉옷이잖아요. 속옷까지. 이 세 가지 장르를 다 잡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웃자든도 유니클로 한번 들릴 것이다. 라고 이제 유니클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블레이지어, 팬티, 그리고 양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됐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번역. 블룸버그의 2011년 기사입니다. 예,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여성용 속옷 시어 넘버1입니다. 이번에 속옷이 좀 달았네? 속옷 좀 바꿔볼까? 라고 해서 갔다가
갖다가 아까 말한 다운 자켓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보게 되는, 즉 뭐 사람들을 계속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유니클로에 가면 모든 게 있다. 옷에 관련된 모든 게 있다 라는 이미지를 계속 씌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뭐 어쨌든 뭐 옷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까 뭐 기능성, 그 다음에 속옷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이거는 예전 영상에 제가 한번 잠깐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렇죠 여러분, 유니클로는 일하는 사람이 독특합니다. 뭐 대한민국도 아마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유니클로입니다 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라샤이마세 유니클로 데스, 이번에 신상품 뭐 나왔으면 이러면서 가게 옷 정리하는 종업원들이 다 뭔가 목소리 크게 내면서 있잖아요. 예, 말하는 게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즘은 안 하시지만 그 예전까지는 바구니 바로 이제 예전에 들어가면 바구니 바로 던져주면서 이제 오세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뭔가 좀 접객 스타일, 이 독특한 게 유니클로의 스타일입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이 활기가 있어 보인다가 유니클로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 갔을 때는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빡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는 유니클로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사람들을 좀 착취하는 것도 있다 라는 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바카니 방송에서 일본 얘기할 때 일본은 디플레이션 사회, 몇십 년 동안 임금이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사회, 요즘은 물가도 올라가지고 서민들 죽겠어요, 일본 셀러리맨들 힘듭니다,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니클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유니클로가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임금 첫 월급을 현행 25만 5천 엔, 250만 원 정도에서 30만 엔으로 18%로 끌어올렸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렇죠, 일본에서 지금 제일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 어디? 유니클로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당장에 이게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규직이 기존에 있는 월급도 다 올립니다. 유니클로가. 블룸버그 기사네요. 패스트 디테일링, 이게 유니클로입니다. 일본 정원의 보수 기준 최대 40% 업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사에서도 유니클로를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월급도 올라간다. 이겁니다. 일본사의 병폐 중에 하나가 엄청난 학력주의, 그 다음에 관료주의, 그 다음에 계단식 월급, 흔히 말하는 연공서열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의 제일 큰 병폐 중에 하나죠. 이 유니클로는 과거부터 실력주의를 표방을 했었습니다. 예, 유니클로는 꼭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고졸이라 하더라도, 알바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네가 점장님이 될 수가 있고 네가 지역 마케터가 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천장이 없어요. 유리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 관해서는 각박했습니다. 일한 만큼 못 받는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유니클로가 그렇죠, 바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번에 많이 올린다 하는데 그걸 넘은 금액이 그 유니클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유니클로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유니클로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나 정도의 흔히 말하는 스펙이면은 다른 일본 대기업은 아예 입구 컷, 원서도 제대로 안 받아주는데 유니클로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나를 뽑아도 줬네? 근데 뽑아줬는데 일한 만큼 돈을 주네? 그럼 어떻게 되면? 그렇죠, 사원이 아니라 신도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게 바로 유니클로의 강점이 유니클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당장에 유니클로의 지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기사,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유니클로 10년 후의 매출 목표는 10조 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는 회장이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밑에는 아까 뭡니까? 종업원들 일한 만큼 돈 준다 했잖아요. 예, 갑시다. We can do it 이 회사예요.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회장 경영진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단 아르바이트, 종업원, 그 다음에 점장님까지 다 같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판매할 제품이 이런 게 있어. 찌라시를 찍어. 자, 이걸 어떻게 팔까? 어떤 식으로 진열할까? 이걸 현장에서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 매출 3,800억 엔, 우리가 돈 3조 8천. 2013년 매출 1.1조 엔, 우리가 돈 11조 원. 2023년 매출 2.68조 엔, 우리가 돈 26조 원. 거기다가 앞으로 5조 엔, 50조, 그 다음에 100조까지 갈 거다 라고 지들이 이렇게 가속화시키면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005년에 비해 가지고 2023년 8배 이상 늘어나요. 8배 이상.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18년 후에 8배 이상 늘리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목표가 나오는 거죠.
주식을 샀어야 됐어. 이런 말 나오죠. 유니클로 주식입니다. 2003년에 유니클로 주식 1100엔이었어요. 지금 유니클로 주식 한 주당 3만엔입니다. 좀 신기한 기업이죠.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정도 나오네요. 큰 사이즈까지 있고 소재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결국에 뭔가 다른 데에서 사는 것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유니클로에서 사버리네요. 그런 게 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유니클로를 입는 게 옛날에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식의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세계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갭보다 위고 H&M, 자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에게도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부끄러우면은 갭도 부끄러워야 되고 H&M도 부끄러워야 되고 자라도 부끄러워야 돼, 일본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유니클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업 자체가 참 다른 일본 기업들이 가지지 못한 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무서운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욕을 먹어요. 왜냐면 뭐 그 있잖아요. 그 위구르 강제 노동 그런 면화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유니클로 스캔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너무 유니클로에 일을 너무 혹사를 당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유니클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본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같은 가격대의 옷을 일본에서 비교를 하고 가게 분위기, 이런 편의성을 봤을 때 일본에서 적어도 유니클로를 이길 가게는 지금은 없습니다. 플러스 유니클로의 과거 그 이미지, 짠돌이 이미지를 불씨까지 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니클로에 가서 유니클로의 매출을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지금의 일본이 유니클로를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일본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였으면 유니클로는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에서 싼 걸 찾아. 싼데 성능 좋은 걸 찾아. 그러면서도 일본 사람도 깐깐해가지고 뭐라 말을 많이 해.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돈도 안 줘. 사람을 굴려. 그런 나라가 일본이야,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니클로, 다시 보니 선녀다. 옛날에는 블랙이라 느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 신기하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유니클로 하면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나는 그게 왜 온지 참 몰랐는데 이게 답이 나오더구만. 일본 유니클로가 세계에서 제일 싸요. 그건 그러네.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일본 와서 텍스 프리로 유니클로 사가요. 자기 동네보다 싸거든. 한국보다도 일본이 더 쌉니다. 뭐 3분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쌉니다.